과거 강모 씨가 매월 이렇게 450만 원 이렇게 배추 사업이요? 네, 주는 건 뭐냐 했더니 배추 사업. 배추 사업. 네, 아니 무슨 배추연금인지 신종 배추연금인지. 아 여러분 배추로 월 450만 원 돌려받으려면 투자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면 한 3억 한다고 4억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4억. 고냉지 배추로 예, 해가지고요. 예. 태백 정도 가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밭대기로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제 고향 해남도 이제 배추 산지로 유명한데 예. 아이씨 진짜 아니 배추 장모 뭐 사업소득 축의금 전처 아이 어디까지 출판 기념회. 예 계좌 까면 된다고요. 계좌 까면 저는 어제 빵 터졌던 게 배추 아주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쓰러지는 배추요? 줄 알았어요. 예 뭐냐면 주진우 의원께서 과거 강모 씨가 계속적으로 매월 이렇게 450만 원 이렇게 배추 사업이요? 네, 주는 건 뭐냐 했더니 배추 사업. 배추 사업. 네, 이거 뭐 아니 무슨 배추연금인지 신종 배추연금인지. 아 여러분 배추로 월 450만 원 돌려받으려면 투자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면 한 3억 정도 3억 한다고 4억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4억. 고냉지 배추로 예, 해가지고요. 예. 태백 정도 가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밭대기로 해야 됩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그 챗GPT에 물어봤어요. 생산지 기준 배추 450만 원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진이 아니라 이 450만 원어치 배추 생산지 기준 그러면 한 트럭이에요. 한 트럭. 한 트럭이에요. 네, 네. 그것도 잘 돼야 됩니다. 네. 아주. 아니 그럼 이 배추는 연간 12개월 뭐 상추 나듯이 나는 거냐고. 안 돼요. 그것도 안 그쵸? 돼요. 고냉지 배추 하려면요. 진짜 정말 운 좋아야지. 예. 그것도 한철입니다. 한철. 태백도 배추지만 제 고향 해남도 이제 배추 산지로 유명한데. 예. 아이씨 진짜. 아니 배추 장모 뭐 사업소득 축의금 전처. 아이 어디까지 출판 기념회. 예 계좌 까면 된다고요. 계좌 까면 될 일을 왜 장모 김남국까지 소모하냐고. 아 그리고 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해라고 출판 하는데. 기념회를 10월, 11월, 12월에 해가지고 맞아요. 그 1억 5천만 원 벌었다잖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요. 아이 그리고 저 그게 동영상으로도 나오지만은 어떻게 쓸 수 있지 그 돈을? 저도 몇 번은 뭐 출판 기념회 갔었거든요. 뭐 좀 친한 정치인분들이 한다고 하면 이제 가야죠. 근데 그게 국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국회에서 저 그 동영상도 있어서 보는데 다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몇 분 안 오셨어요. 1억 5천 정도를 현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싶어. 응? 불가능할 뿐더러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연말 전에 다 소모를 했다고 하니까 연말 전에도 소모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 재산 신고에 안 들어가는 네. 거죠. 1억 5천을 근데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추징금 내는 거. 근데 추징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추징금에는 썼다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것도 또. 없고 그 다음에 또 시기도 안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네. 추징금밖에 없어. 아니 1억 5천을 뭐로 쓰냐고요. 지금 소비 내용 나온 거 중에서. 그렇게 되면 태웠나? 아니 그리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도 또 언급을 할게요. 지금 8억이 빈다, 6억이 빈다, 10억이 빈다 할 때 이 기준이 뭐냐면 김민석 장관이 연말정산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제출된 서류라는 게 지출의 극히 일부만 나와요. 여러분 아파트 월세,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그 연말정산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네, 예. 안 되죠.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뭐 일부 아주 극히 예외적인 조건은 되지만 참고로 이제 김민석 씨는 뭐 그런 것도 안 해 있고 이렇게 따지자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해야 될 돈은 8억 10억 이게 아니라 12억 14억 이렇게 돼요. 그리고 쫀쫀하게 더 들어가 보면 회계사의 쫀쫀함으로 갑자기 2022년엔 이 신용카드가 1억 넘게 쓰거든요. 그런데 2023년 2024년은 1,000만 원대로 써요. 그래요? 실제로 이건 하드 팩트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김민석이란 분이 1억 가까이 쓰다가 어느 날부터는 보좌관들하고도 밥 먹다가 야 네가 내 이번엔 네가 내 이번엔 너 같이 왔잖아 이번엔 좀 네가 내라 이럴 수 있냐고요. 계속 1억 넘게 쓰시던 분이. 그리고 사모님은 시장 가서 뭐로 뭐 매일 뭐 좀 안 할 말로 매일 그 줄 서서 뭐 무료급식 받으러 다니나요? 시식만 하셨나? 그쵸. 그럴 수는 있겠구나. 시식만. 이게 가만 보면 계속 회계사의 쫀쫀함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처음 재산시공고한 2020년에는
그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줄어요. 더 줄어요. 예, 예. 자, 여러분. 그러면 그간 김민석 후보는 2019년, 18년에는 뭐로 밥을 먹었을까요? 김경률과 밥 먹고 우리 유병수 기자님하고 밥 먹고 정치인들은 가오가 있어서 다 본인들이 계산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는 죄송합니다. 기자는 뭐 밥 안 낸다, 교수는 밥값 안 낸다 하는데 그럼 그때는 누구 카드로 냈을까요? 강신성 카드로 냈겠죠. 가능성이 크죠. 그런가요? 네. 예,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저 현금으로 내는 경우 별로 못 봤고 일종의 그것도 가오와 관련되니까 카드로 내는데 갑자기 2023년, 24년 카드 사용액이 줄고 2020년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말할게요. 그러니까 꼭 법인을 하나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법인 관련된 법인의 법인 카드를 쓰거나 그렇죠. 예. 법인의 법인 카드를 좀 쓰거나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수법. 예. 예. 마치 모르는 척.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랬을 그럼요. 가능성이 예.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재산 2억인 분은 이게 무슨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는 헌금 2억으로 소명하는 게 제일 낫다. 그럼 모든 게 소명이 된다. 헌금 2억이다. 수입이 20억이다. 그러면 모든 게 소명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사. 네. 지금 또 특별히 회계사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집중적으로 지금 뭐 들여다보고 계시는 부분이 한번 어제 TV조선에서 보도가 되었던데 네, 보도됐죠. 예, 강신성 씨로 파고들면 아주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올 거다. 보도된 내용 짧게만 소개하자면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8억의 강신성 씨 회사입니다. 편의상 강신성이라고 할게요. 강신성 씨가 8억의 땅을 사서 전북 정읍에 예. 정읍에. 진짜 제가 네이버 지도로 보면 그냥 시골길에 흔하게 있는 땅입니다. 8억에 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80억의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0억을 조달을 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봐주자 뭐 있을 수 있다기보단 그래 뭐 일어난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받은 50억을 곧바로 빼갑니다. 이건 여러분 아까 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어났는데 사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이건 봐주질 않아요. 신한은행이란 곳에서 지금 제1금융권이거든요. 신한은행이 회사에 50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회사에 빌려줬다 그 말은 투자라든가 하다못해 운영경비로 써야 되는데 회사의 임원이 50억을 들고 가. 이건 여러분 기한의 이익을 곧바로 상실해요. 그래서 곧바로 그 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갚아. 이렇게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ABC예요. 네. 그런데 이 돈 50억이 나가버려. 더 얘기하자면 회계사후 쫀쫀함으로 더 나가보자면 이 강신성 씨가 그 회사의 지분을 20%만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20%만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은 80%의 다른 주주가 있잖아요. 있죠. 이 80% 주주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김경률 20%, 우리 유 기자님 80%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김경률이 50억을 50억을 은행으로 더 받은 50억을 어느 날 가지고 나가. 근데 80%를 내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말은 유병수 기자님이 가지고 있는 80%는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일 거다. 가짜다. 그리고 이 강신성이 가져간 50억은 어디로 갔느냐? 그 2018년에 어디로 갔느냐?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2의 조국이다 하면은 이건 조국 전 장관 진짜 벽을 긁을 일이다. 지금 감옥의 벽을. 계좌 정보도 까고 그리고 강신성이가 50억을 2018년에 빼간 돈 이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조국 한 명 살리자는 의미에서도 사람 한 명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민석 후보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내역들 계좌 정보 그리고 강신성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밝힐 필요가 있다. 사람 한 명 살리자는 의미. 그리고 당시에 그 땅이 정읍에 있는 그 부지가 그러니까 강신성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이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사업 부지가 감정 평가를 받는데 예. 10배 이상 높은 80억의 평가를 받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평가를 누가 해주냐면 정읍시에서 해주잖아요. 예. 근데 정읍시가 또 정읍시의 고위 당시 정읍시장이 또 여기에 편의를 봐준다고 합니다. 인허가가 예, 인허가를. 이루어졌죠. 예, 이루어졌죠. 인허가가 이루어졌죠. 근데 거기에 김민석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유세를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관련성들에 대해서 어제 채널이다. 우리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조언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2018년이 어느 해 2018년이냐면 마지막으로 그 추징금을 완납한 아닙니다. 그 2억 원 과거 그 추징금이 워낙 여러 건이 있어서 이분이 워낙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2억짜리 추징금과 관련해서 다 갚은 때예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 김민석 후보의 국면 의혹 국면의 초반부에 1억 4천 돼요. 그때가 이루어졌던 게 2018년입니다. 네네. 그러면 조금은 여러 가지 의혹들 11분을 동원해서 1억 4천을 빌렸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지금 뭐 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시기에 50억이 강신성 씨 회사에서 대출받아서 곧바로 사라졌다. 네, 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11명인가요? 11명 맞습니다. 11명에게 네. 1억 4천만 원을 빌릴 때 그 시점 있죠? 예. 한 명 1천만 원씩 그리고 강신성 씨에게는 뭐 4천만 원을 네, 빌리고 했던 그 시기와 이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예. 어. 한 그러니까- 번만 PD님들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맞을 겁니다. 2018년이 그 1억 네. 4천 그 시기와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로 예,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네, 그래서 그 시기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그만큼 저희 어제 단독 기사였는데요. 곽승한 기자가 네.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아마 후속 기사가 더 나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디까지 또 흘러갈지 또 파괴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계사님 또 요 내용 또 진전되는 사안이 있으면 또 한번 나와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불러만 주시면. 뭐 언제라도 저는 뭐 네. 아니 네. 안 부르시고서 오랜만에 왔다 막 이런 말 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죄송합니다.